남들은 이유를 잘못 보고 있다. 오늘 코스피가 12% 무너진 거야. 다들 중동 전쟁 탓만 하는데 진짜는 따로 있어. 외국인은 전쟁 나기 전 이미 21조 원을 팔고 나간 거야. 전쟁은 계기였고 진짜 총알은 따로 있었던 거지. 지금 당신 계좌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뉴스 속 전쟁이 아니라 이미 장전된 구조였어.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다. 좋아요 눌러두고 끝까지 봐. 오늘 뉴스는 단순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거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졌고 유가가 급등했어. 그래서 코스피가 폭락했다는 거지. 대부분의 방송이 이 프레임으로 보도했어. 한국은 원유 의존도가 높다. 중동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니 당연히 떨어진다. 이 설명은 절반만 맞는 거야. 전쟁이 터졌으니 떨어지는 건 맞아.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까? 이게 핵심이야. 일본도 원유 의존도 높아. 대만도 반도체 국가야. 그런데 코스피 낙폭은 둘보다 2배 이상 컸던 거지. 외국인이 오늘 하루 5조 원을 판 거야. 역대 2위 기록이었어.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거야. 외국인이 패닉에 빠져서 도망친 거라고. 이것도 절반만 맞아. 외국인은 이미 팔고 있었거든. 2월 한 달 동안 21조 원을 순매도한 거야. 삼성전자만 14조 원이야. SK하이닉스는 7조 원이고 이건 전쟁 나기 전 숫자야. 2월 27일 하루에만 7조 원을 팔았어. 이날은 전쟁 소식도 없었거든. 그냥 역대 최대 매도 기록만 세우고 간 거지. 왜 이미 팔고 있었을까?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올랐어. 3배가 뛴 거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타이밍이었던 거지.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1500여 원까지 올랐거든. 2005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깎여. 주가가 안 떨어져도 환차손이 나는 거야. 그러니 먼저 파는 게 합리적이지. 외국인은 전쟁 전부터 이미 출구를 찾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21조 원이 이미 빠진 상태에서 전쟁 뉴스가 터진 거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어. 1차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프로그램 매도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작동했던 거지. 개인이 1조 9천억 원 받아쳤지만 소용없었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스프링을 이미 팽팽하게 당겨놓은 상태였던 거야. 전쟁은 그 스프링을 놓은 손가락 하나였어. 폭발은 한순간이지만 준비는 한 달 전부터였던 거지. 동네 장사로 치면 이렇다. 손님이 갑자기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하나씩 빠지고 있었던 거야. 오늘 문 닫은 건 마지막 타격일 뿐이지. 그래서 뉴스만 보면은 진짜 이유를 놓치는 거야. YTN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 어제 하루 증발한 시가총액만 377조 원이나 됩니다. 377조 원이야. 이건 단순 주가 하락이 아니야. 국가 경제 전체의 부가 일시에 소멸한 거거든.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 그런데 숫자만 보면 더 무서운 거야. 외국인 21조 원 매도는 전쟁 전이었어. 7조 원 1일 최대 기록도 전쟁 전이었고 환율 1500억 원도 전쟁 전부터 오른 거야. 전쟁은 마지막 도화선이었을 뿐 총알은 이미 장전돼 있었던 거지. 그럼 어디로 돈이 움직였을까? 코스피가 12% 무너지는데 상한가 친 종목들이 있어. 방산주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 올랐어. LIG 넥스원은 25% 뛰었고 한화시스템도 29% 상한가였던 거지. 전쟁이 터지면 무기 수요가 늘어나거든. 이건 공식이야.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팔아치우는데 개인과 기관은 방산주로 몰렸어. 급락장에서 유일한 피난처였던 거야. 에너지주도 폭등했어. 극동유화는 가격 제한폭 상단이야. 대한해운도 상한가고 유가가 4% 이상 뛰었거든. 천연가스는 하루 만에 40% 폭등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때문이지. 정유사는 보유재고 평가 이익이 자동으로 늘어나. 해운사는 운임이 올라가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주는 계속 오르는 거야. 반대로 무너진 것도 있어. 삼성전자는 7% 떨어졌어. SK하이닉스도 7% 급락한 거야. 외국인이 이미 14조 원을 팔았는데 추가 매도까지 나온 거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반도체 제조 원가가 오르고 중동 시장 매출도 타격받는 거야. 삼성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 현지 직원을 긴급 대피시켰어. 3중 타격이지. 항공주는 더 심했어. 대한항공은 10% 무너졌고 제주항공은 7% 급락한 거야. 항공유는 원유가 원료야. 유가가 오르면 원가가 폭등하거든. 중동 노선은 운항 중단이고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거지. 에너지주 상한가와 정반대 흐름이야.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 봐.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단정하는 거야. 반대 시나리오도 있거든. 외국인이 21조 원을 이미 팔았다는 건 차익 실현 수요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뜻이야. 2월 19일 코스닥이 5%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때도 외국인 매도를 개인이 받아낸 거야. 저가 매수 체력이 시장에 살아있는 거지. 4월 WGBI 편입 기대도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됐고 RIA 계좌 출시도 예정돼 있어. 구조적 자금 유입 이벤트가 두세 달 내로 오는 거야. 만약 미국과 이란이 즉각 휴전 협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야. 외국인 순매도가 하루 1조 원 미만으로 줄거나 순매수로 전환되면 개인 매수세만으로도 지수가 반등할 수 있어. 2월 26일 외국인이 5조 원 팔 때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 과매도 반등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미장에서는 세 개를 보는 거야. 첫 번째는 로키드 마틴이야. 티커는 LMT고 이스라엘이 쓴 F-35 전투기가 로키드 제품이거든. 3월 2일 하루 만에 6.5% 급등한 거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미 국방부 추가 발주가 확실해. 유럽 재무장 트렌드도 이미 진행 중이고 나토 국방비지 DP5% 목표 때문이지. 단 조심할 구간이 있어. 휴전 협상 신호가 나오면 전쟁 프리미엄이 단숨에 증발하는 거야. 두 번째는 쉐브론이야. 티커는 CVX고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거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188달러에서 206달러로 올렸어. 배럴당 10달러에서 20달러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본 거지. 3월 1일 프리마켓에서 4% 오른 거야.
비고일 중에서 중동 노출도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가장 균형 잡혀 있거든. 단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면은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야. 세 번째는 RTX 코퍼레이션이야.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국 방산 양대 축이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AIM-10 공대공 미사일 공급사야. 전쟁이 길어질수록 소모무기 재보충 수요가 즉각 반영되는 거야. 3월 2일 6.5% 급등했어. 3월 3일 1.6% 되돌림이 나왔지만 장기전 기대에 재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단 미국 내 국방 예산 삭감 논의가 재점화되면 급락 가능성이 있어. 국장에서도 세계를 보는 거야. 첫 번째는 LIG 넥스원이야. 3월 3일 하루 만에 29% 상한가를 찍었어. K방산 대장주지. 청웅2 미사일 방어 시스템 주력 공급사거든. 중동 전쟁에서 방공망 수요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3월 4일에도 11% 추가 상승하며 84만 5천 원 신고가를 찍은 거야.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은 30% 이상이야. 단 이틀 연속 급등으로 당일 과열 구간이거든. 휴전 뉴스 한 줄에 급락 반전 위험이 큰 거지. 두 번째는 한화 시스템이야. 3월 3일 29% 상한가에 이어 3월 4일에도 7% 올랐어.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방공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거야. 정밀 타격과 방공망 통합 시스템 수요와 직결되지.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을 동시 보유해서 육해공 전 영역 패키지 수주 시 연계 수혜를 받는 거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후 5% 반락한 것과 대조적이지. 단그룹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동반 하락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는 극동 유화야. 코스피 전체가 폭락하는데 가격 제한폭 상단에 도달한 거야. WTI 4.67%, 브렌트유 4.71%, 천연가스 40% 폭등이 직접 반영된 거지. 정유사는 보유재고 평가이익이 유가 상승분만큼 자동으로 늘어나거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공급 부족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거야. 단 전선이 조기 안정되면 유가가 빠르게 반납되며 고점 매수 리스크가 생겨. 결국 앞으로 봐야 할 건 단 하나야. 외국인 일일 순매도 규모가 1조 원 미만으로 줄어드는지 여부지. 그 신호가 확인되는 날이 실질적 바닥 탐색 구간의 시작인 거야. 오늘 폭락을 단순히 전쟁 공포로만 해석하는 건 나무 하나에 놀라서 숲을 못 보는 거야. 진짜 위험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쌓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뉴스보다 흐름을 먼저 봐야 하는 거야.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야. 시장은 계속 흔들릴 거고 그때마다 겁먹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게 돼. 중요한 건 소음이 아니라 방향이야.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 분석할 종목이나 이슈는 댓글로 바로 던져줘. 머니적 역수는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에 끌려가지 않고 수익으로 이어질 핵심 포인트만 골라서 정확하게 쏴줄게.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고 다음 흐름도 정조준하자.